자, 이 엑스레이에서 어떤 이상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아세타뷸럼 쪽에 약간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 것 말고는 분명한 이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양쪽 고관절 통증을 계속 호소했기 때문에 MRI를 진행하였고, 페모랄 헤드에서 이렇게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의 라인들이 있는 AVN 스테이지 1이었습니다. 역시 양측 고관절 페인을 호소한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어떤 이상이 있을까요? 오른쪽 페모랄 헤드에서는 이 부위에 좀 ill-defined increased density 리전이 좀 있는 것 같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좀 오보이드하게 지오그래픽하면서 이렇게 하이 덴시티의 라인들이 있고, 그 안으로는 좀 검게 루슨트한 애들이 거뭇거뭇하게 좀 보여서 좀 정상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이밸류에이션을 위해 MRI를 찍었고, 이 페모랄 헤드에서 더블 라인으로 보이는 AVN 스테이지 2였습니다. 이 환자 엑스레이는 어떨까요? 이제 앞에서 좀 페모랄 헤드를 유심히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찾기가 쉬운데, 앞 환자들과 달리 페모랄 헤드가 예쁜 동그란 모양을 잃어버리고 플래트닝이 왔고, 훨씬 더 분명하게 이렇게 덴시티가 높아진 부위들이 있고, 이렇게 페모랄 헤드 납작해진 부위 아래로 이렇게 루센트한 라인이 있어서 이건 서펀드럴 프랙처를 의미합니다. CT를 찍었고 스테이지 3의 AVN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페모랄 헤드에 오스테오 네크로시스가 왔을 때 MRI를 찍어줄 필요가 있을까? 이게 모디파이드 피카 스테이지의 엑스레이와 MRI 파인딩입니다. 스테이지 1, 2에서는 환자는 분명히 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지 1에서는 엑스레이는 네거티브고, 스테이지 2에서는 약간 덴시티가 높아진 정도로만 보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주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더블 라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니에서 호바라는 OCD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엑스레이에서 보려면은 이렇게 시스트 생긴 거를 막 유심히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 있는 게 있으면 땡큐지만 없으면은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데, MRI를 찍게 되면 이게 팻을 까맣게 만든 팻 세츄레이션 이미지인데, 그러면 이제 물이 하얗게 보여서 이렇게 뼈가 하얗게 보이는, 그래서 본메로에 이데마가 온 것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니 페인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습니다. 정상 메니스커스는 이거는 이제 관절경 들어가서 본 사진인데, 이렇게 예쁘게 반달 모양으로 있고, MRI에서는 C-쉐입으로 메디알 메니스커스,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보입니다. 이게 사지탈 이미지이고, 안테리어 혼, 포스테리어 혼인데, 원래는 그냥 새카맣게만 있어야 되는데 안에 하얀 애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뮤코이드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걸 넘어서서 이 메니스커스에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 라인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티어가 왔다고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쭉 찢어진 경우를 호라이즌탈 테어라고 하고, 이거는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에서 호발하는데, 디제너레이티브 티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그런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포스테리어 혼에서 이렇게 사선, 세로 방향으로 하얀 선이 가로지르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버티컬 티어라고 하고, 디제너레이션보다는
그런 스포츠 액티비티와 관련이 더 많습니다. 니 페인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니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 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벌사에 염증이 생겨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MRI에서 보면 패스 안세라인 벌사이티스가 이 티비아와 살토리우스, 그라실리스, 세미 텐디노서스 텐던 사이에 이렇게 패셋 이미지에서 물이 하얗게 보이고 T1에서는 로시안 인테스티로 보여서 주변 구조물들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이커 시스트 역시 MRI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메디알 가스트록 네미우스와 세미 멤브라너스 사이에서 오리진한 것을 디텍션하면 되고, 이때는 보이지 않지만 환자가 분명히 통증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파샤를 따라서 물이 쭉 퍼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베이커 시스트가 럽처됐고 그로 인해 물이 이렇게 퍼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수프라 파텔라, 인프라 파텔라, 그리고 파텔라와 피머 사이에 이렇게 팻패드가 있습니다. 이게 T2 팻 세츄레이티드 이미지인데, 이거는 팻 이미지를 다 다운시켜서 까맣게 보이는 거라 정상 팻은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프라 파텔라 팻패드, 그리고 인프라 파텔라 팻패드, 그리고 파텔라와 피머 사이에 팻패드가 하얗게 보이고, 이 파텔라에 있는 아까 카틸리지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회색으로 잘 있다가 하얗게 신호 변화도 있고 조금 패여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와 오버유즈에 의해 이런 팻패드가 이데마가 생겨서 생긴 변화로 엑스레이에서는 찾기 힘들고 MRI에서만 찾을 수 있는 파인딩입니다. 일리오티비알 밴드 프릭션 신드롬 역시 MRI에서 일리오티비알 밴드와 티비아 사이에 마찰이 지속되면서 이쪽에 부종이 생겨서 시그널이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보면 라지 조인트에서 OA가 오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 서브콘드랄 스클레로시스, 삐죽삐죽한 오스테오파이트, 궁극적으로 서브콘드랄 시스트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KL 스코어는 보험 문제 때문에 1957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레이딩 시스템이고, 지금은 MRI의 발달로 카틸리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서 이런 새로운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벌전 프랙처를 봤을 때 노인에서는 그레이터 트로칸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레서 트로칸터에 있을 경우에는 패톨로직 프랙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포스트오피 환자 엑스레이를 볼 때는 이런 기구 주위로 2mm 이상의 이런 루센트한 갭이 점점 진행되진 않는지, 또 잊지 말아야 할 오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기구에 프랙처가 있진 않은지 유심히 봐주셔야겠습니다. 또 MRI가 유용한 이유는 엑스레이에서 아직 디텍션 되지 않는 스테이지 1, 2에 에이베스큘러 네크로시스가 페모럴 헤드에 있을 때 MRI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